안녕하세요, 구해줘 오피스입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 정말 핫하다고 소개를 한번 드렸던 곳입니다. 바로 영등포인데요. 영등포 영상을 너무나도 좋아해 주셔서 얼른 2탄을 찍으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당산역, 영등포구청역, 양평역 등을 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물레역 근처를 다녀왔습니다. 물레역 근처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참 많은데요. 사실 오래된 1세대 아파트형 공장 반, 지식산업센터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레동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알려드리기 전에 앞으로의 개발 계획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동은 사실 예전부터 철강소가 밀집되어서 산업단지를 구축했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철강소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영등포구 내에서 제조업체가 약 2,000개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겠죠. 또한 물레동은 정말 많은 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도상에서 물레역을 기준으로 오른쪽, 즉 이쪽인데요. 물레동 대선 제분 재생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쪽방촌 개발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선제분 재생사업입니다. 우선 재생사업이란 기존에 존재하는 공장이나 건물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선제분 공장시설을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하여서 오피스나 전시공간, 상업시설 같은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가 완공이 되면 바로 옆에 있는 타임스퀘어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오고 다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심권과 동남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연 인프라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하고 나서 공연이 열리는 날에는 그에 따른 유동인구 발생과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배우 수요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위치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영등포역과 물레역 사이의 주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타임스퀘어와 물레창작촌 이 두 개뿐인데요. 딱 이 중심에 제2세종문화회관과 대선제분 재생사업이 실행이 된다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 사이사이에 구경할 곳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쪽방촌에 대한 개발인데요. 복합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발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 이후에는 사실 영등포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아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신안산선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림선과 GTX-B까지 주변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교통편은 무조건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물레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물레역으로 직접 가서 지식산업센터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레역 주변에는 10개 정도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그러니까 1세대형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들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레역 3번 출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출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2차를 향해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와서 왼쪽에 보시면 시립물레청소년 센터가 있는데요. 이 앞길을 따라서 그대로 쭉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 길 건너편에 우리 벤처타운이 살짝 보이는데요. 건물 앞까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벤처타운 모습입니다. 우리벤처타운은 2003년도에 지어진 1세대형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당시 분양가가 4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고 최근에는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평당 임대료는 35,000원에서 4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건물인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 부동산에 여쭤보니까 우리벤처타운 사거리를 기준으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위치상으로 물레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평당 임대료가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벤처타운 대각선으로 건너와서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학교가 영문초등학교인데요. 영문초등학교를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좌회전을 하셔서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정면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두 가지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2차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물레 SKV1입니다. 이 건물이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2차 건물인데요. 2004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연면적 19,000평, 대지 면적 약 2,400평 정도라고 합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이고요. 분양가는 당시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대였는데 지금 현재 매매가는 1,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2차에 로비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로비로 들어와서 왼쪽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현황판이 있었습니다. 현황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황판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공실이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물레 SKV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 SKV1인데요. 2019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연면적 18,000평 규모의 대지 면적 약 2,200평 정도라고 합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이고요. 분양가는 8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매매가로는 1,58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평당 임대료는 35,000원에서 37,000원 사이라고 합니다. 분양 당시보다 거의 2배가 뛴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 옆 건물보다 비교적 새 건물이라 그런지 임대료도 조금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레 SKV1 정문으로 들어와서 로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른쪽에 현황표가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6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레 SKV1의 현황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실이 별로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다음은 나와서 하우스-D 지식산업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물레 SKV1 정문에서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이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벽산 디지털밸리라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여기도 200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분양 당시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에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900만원에서 95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평당 임대료는 31,000원에서 33,000원 사이라고 합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저게 하우스-D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D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건물 외관이 좀 독특하죠. 하우스-D는 2016년 5월에 준공이 되었고 연면적 약 11,000평에 대지 면적 1,600평 규모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이고요. 분양 당시에는 65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현재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35,000원 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로비와 현황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의 모습인데요. 생각보다 좁죠? 그리고 현황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물레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걸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또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메가벤처타워인데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쭉 걸어가셔서 여기 있는 사거리만 건너면 됩니다. 건물 앞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에서 바라본 메가벤처타워의 모습입니다. 메가벤처타워는 2005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분양 당시 분양가가 500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평당 임대료는 33,000원 선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물레역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을 다 돌아봤고 다시 물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물레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트리플렉스 지식산업센터라는 곳인데요. 물레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물레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양화중학교인데요. 양화중학교를 따라서 왼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멀리 보이시는 여기 펜스 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난번 영등포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당산동 생각공장 부지인데요. 조금 있다가 트리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당산동 생각공장 바로 앞에 있는 트리플렉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17년도 10월에 준공이 되었고 연면적 약 6,500평에 대지면적 890평 정도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이고요. 분양 당시에는 8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고 지금 매매가는 1,580만원 정도에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약 4만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옥상도 올라가 볼 겸 로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긴 하지만 공실이 하나도 없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당산 생각공장의 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펜스 위쪽으로 해서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한 두 달 만에 벌써 많이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다른 방향을 찍어본 영상인데요. 바로 임장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드렸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이 자리라고 합니다. 다시 물레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물레역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마지막 7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대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물레창작촌이라고 합니다. 물레예술공장도 근처에 있는 것 같네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철강소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사라진 것이라고 하니 원래는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바로 옆에 있는 지산, 여기가 에이스 테크노 타워입니다. 2002년도에 준공을 해서 당시 54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고요. 지금은 96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평당 임대료는 34,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기 끝에 보이시는 게 바로 에이스 하이테크시티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와봤습니다. 표지판이 있길래 한번 봤는데요. 표지판에서도 보시다시피 총 4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연면적 약 6만 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영등포에 이렇게 대규모 지산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에이스 하이테크시티는 2007년 분양 당시 500 후반에서 600만원 정도의 분양을 했었지만 지금은 약 1,4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 평당 임대료는 42,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에이스 하이테크시티가 사실 물레역과 영등포역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연면적도 약 6만 평 정도로 굉장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장점은 이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은행, 병원, 카페 등 충분히 모든 업무 및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이동 앞으로 나와보니 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제분인데요.
바로 뒤에는 영등포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타임스퀘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로 세무서 쪽으로 길을 건너와서 이제 마지막 지식산업센터인 영등포 센터플러스로 가보겠습니다. 길을 건너와서 신도림역 쪽으로 그대로 걸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위치해 있는 영등포 초등학교를 지나서 그 뒤로 바로 보이시는 이 건물이 센터플러스입니다. 2003년 12월 준공 당시 분양가 380만원 수준이었고 지금은 7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평당 임대료는 29,000원에서 3만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총 10곳 정도를 직접 임장해보고 왔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던 1세대형 지식산업센터들은 보통 400에서 5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고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뛴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들도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던 건물들이 현재는 1100만원, 크게 뛴 곳은 1600만원에 근접하는 가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그 이후에 이제 준공 예정인 반도 아이비밸리가 1800만원, 당산역 이화산업부지가 195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수요가 넘쳐나서 완판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영등포 시장의 지식산업센터 현황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보셨듯이 물레역 근처에는 비교적 낙후되어 있었던 영등포의 분위기를 아예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과 교통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후 굉장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영등포 영상 두 번째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언제든 편하게 저희 구해줘 오피스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 구해줘 오피스 김태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